부인이 불륜 저지른 것을 알게 돼서 남편이 배신감에 휩싸여서 실제로 그 직장에 케이크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간남은 케이크를 보낸 것이 모욕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했고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쪽에 청구하는 위자료와 저쪽이 모욕이라고 해서는 손해배상이 상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간통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데 간통죄에는 요건이 두 사람이 실제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진짜. 이게 이제 사생활 침해가 너무 많이 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전에 간통죄가 사라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불륜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불륜을 처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되면 일시적으로 감정이 풀릴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합법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간자 직장에 축 생일 상간자를 쓴 케이크를 배달. 2번 상간자 아파트에 불륜 폭로 현수막 설치. 3번 사내 게시판에 남편과 상간녀 불륜 사실을 폭로. 4번 상간자 직장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발송. 정답은 4번 상간자 직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발송입니다. 저희가 맞게 추리했죠.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소장에 가면요, 겉면에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명예훼손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 서류를 직장에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1번은 실제 케이스가 정말 있었습니다. 부인이 불륜 저지른 것을 알게 돼서 남편이 배신감에 휩싸여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실제로 그 직장에 케이크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간남은 케이크를 보낸 것이 모욕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죠. 이 케이스를 보면 재밌는 게요. 글씨를 새겨놓고 투명 케이스에 보냈다고 합니다. 와, 일부러 보라고. 네,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법원은 상간남이라는 이 비하적 발언, 그리고 직장 동료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했고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우리 쪽에 청구하는 위자료와 저쪽이 모욕이라고 해서는 손해배상이 상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노 조절해야 돼 어차피. 자, 두 번째, 아파트에 현수막 설치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오고 가는 공개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연성이 성립되는 거죠. 굳이 동호수까지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이 현수막을 통해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누구라고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고 봤습니다. 3번도 그럼 아파트 현수막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내 게시판. 네, 그렇죠. 배우자가 사내 불륜이란 거 알면은 이제 주로 이렇게 사내 게시판에 폭로글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두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글속 내용을 보면 특정 인물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영업팀 대리 A씨, 인사팀장 B씨 이렇게 하면 특정이 쉽기 때문에 정확히 실명을 밝히지 않았어도 상황으로 봤을 때 누군가인 것이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게시판에 써도 누군지를 도저히 알 수 없으면은 네, 그건 처벌 안 특정이 안 받겠네요. 되면 성립하지 않고요. A 씨, B 씨 이런 식으로. 네, 우리나라 기혼자 중 셋 중에 한 명이 불륜을 저질렀다. 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 진짜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방송 중에 기혼자 3명이야. 3분의 1. 우리 기혼자 3명이야. 기혼자 3명. 이 중에 한 명은 폈다는 거죠. 바람은. 제가 25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수임한 이혼 사건만 해도 수천 건이고 한 달에도 수십 건 상담을 하고 매년 100건 이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혼 사유 중에 심각한 것은 부정행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죠. 부부 사이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꽤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불륜 사건이 뭔가요? 충격적인 거는 정말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사연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야.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배우자의 불륜을 알아채고 그런데 아이가 있어서 고민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아, 헤어지지 네. 못하고. 자, 이 사건 남편 역시 아내의 불륜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아이를 생각해서 참으려고 한 겁니다. 아내는 동창과 바람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동창이었는데요. 진짜. 집에서 동창에게 받은 연애 편지 여러 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진짜 짠. 그 편지를 보니까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다. 너는 아이가 있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워서 가슴을 뛰게 한다. 아, 저 그 새끼 죽여야 방금 돼.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다. 죽여야 돼. 정말 구구절절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 파괴. 이거를 본 남편은 어땠을까요? 눈 돌죠. 피가 거꾸로 솟죠. 아, 그냥 힘이 쭉 빠질 것 같아. 삐꺼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애가 자꾸 눈에 밟히니까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역시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만나지 않겠다. 다시 만나면 모든 걸 포기하겠다.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국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한 겁니다. 저 되나? 그런데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마. 아이가 울면서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네, 아, 그 너무 화면에는 슬프다. 뭐가 있었을까요? 엄마가 엄마랑 다른 아저씨. 남자랑. 네, 하트 이모티콘과 애정 표현이 가득 담긴 카카오톡 대화창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이가 봤다고? 네, 최악이다. 아이가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메시지가 뜬 거죠. 와. 그래서 아이가 깜짝 놀라서 자기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찍은 겁니다. 아이도 알았겠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결국 남편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고 동시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보자. 너무 적다. 네. 너무 적다 진짜. 이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이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아이까지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아, 최악이다 진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 팁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남편은 아내가 잘 해보겠다고 하니까 각서를 받아놓고 그 전에 편지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아유, 안 돼. 그래서 배우자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전에 있던 증거를 함부로 없애는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용서하겠다는 말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네.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제로 베이스네. 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상감돼 버리는군요. 네, 다시 노력해 보겠다는 각서는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까지 남기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불륜의 증거를 법정에서 따질 때 합법적으로 수집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그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잡아내자. 불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GPS 위치 추적기를 부착. 2번,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 3번, 배우자 앞으로 상간자가 보낸 편지를 뜯어서 확인. 4번,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장. 배우자가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저 몰래도 관계없는 거죠? 네, 몰래인지 아닌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죠. 네. 지나가다 봤을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우연히 찍을 수도 있죠. 주인들이. 이게 합법적인 이유는요. 숙박업소 출입문은 공개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촬영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로 합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GPS도 안 돼요? GPS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저는 생각보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위치 추적기는 기본적으로 몰래 부착하는 것은 동의 없이 부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 위치정보법 위반이고요.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내 차량 찾기 서비스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 내 차량을 배우자가 타고 간 경우에 그걸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내 차량이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거가 블랙박스에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거나 수집이 된 증거는 사실은 일부러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네. 블랙박스의 용도에 따라서 수집된 내용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 증거로 봅니다. 아, 다만 이제 그게 내 차량이 아닌데 배우자의 차량이어서 내가 접근할 수 없었는데 그걸 가져와서 쓰는 것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뭐 녹음 같은 경우에 차량에 녹음기를 두는 거 이거 도청이어서 불법입니다. 세 번째, 상간자가 집으로 밀봉한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허락 없이 뜯어보는 거. 이거는 비밀 침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비밀로 보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패턴 같은 경우는 부부가 서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공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허락 없이 보는 게 불법이 되나요? 네, 그것도 불법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도 허락 없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불륜이 의심된다고 해서 배우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잠금 장치 없이 그냥 뚝 뜨는 걸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그 부분도 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보면 안 되는구나. 네네. 사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요. 특히 이혼 소송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게 위자료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자료에 관한 문제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이라는 것이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도 관련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다른 부부가 가족이 부부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건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까지 모시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8년 차에 남편이 반찬 가게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드니까 타지에 가서 돈을 좀 벌어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처음엔 좀 서운했죠.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타지로 가는 것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같은데. 약간 냄새가 납니다. 아, 냄새가 많이 나죠. 아, 불안하네요. 돈을 벌러 타지에 나갔던 남편은 처음에는 꼬박꼬박 생활비를 잘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너무 아이고. 힘들다면서 돈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생활비도 육아도 시부모님 봉양도 모두 아내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이, 이럴 경우에 그냥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몰래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돼요. 아, 맞아. 몰래 가봐야 돼. 가봐야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금융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 뭔가가 지금 있는 겁니다. 새는 곳이 있다. 예, 새는 곳이 있다. 진짜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 아내는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도 운영하고 화장품 영업도 하고 아이고. 심야에는 남의 식당 설거지까지.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예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 안부가 전해져 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다고요? 네. 와. 아내는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딴집 살림. 이미 이미 그렇겠지. 이미 다른 그리고 딴집 살림에 집에서 애도 있고. 애도 있어. 아, 너무 섭섭한데? 집이 나간 남편을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 처음부터? 진짜 나쁜 그럼 사람이다. 시부모님도 몰랐던 거예요? 아셨을 것 같아. 알았어요, 네. 시부모님은?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런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이건 열받는다. 악마를 보았다네. 진짜 최악이다. 이게 탄로가 나면 아들이 이혼을 당할 거잖아요. 아 너무 그리고 이기적이다. 자신을 부양하던 며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며느리를 뭘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숨긴 거죠. 대단하다. 심지어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년이면 헤어진다고 하더라. 아비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라. 나 라고 녹화 안 해. 하면서 나 나갈래. 아내를 말리는 거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있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며느리를 9년간 속였습니다. 혼인 파탄을 이유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인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을 돌아오게 하거나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며느리에게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혼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강요를 했죠. 또 며느리가 새로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어머니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 잘했다 이렇게 그냥. 법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거죠. 실제로 혼인 파탄 책임의 직접적인 책임은 당연히 남편에게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어머니든 누구든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는 거네, 시어머니를. 네네. 공동 원인이 된 거죠. 네. 모든 경우에 이게 통용이 될까요? 방조하거나 하면은 그분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아예 여성을 소개한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막장.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아이를 낳지 또 못해서. 친구들이 이런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한 경우에 친구들 입장에서는 친구의 비밀을 이렇게 알리지 않는다, 의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속이는데 동참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물을 수 있겠죠. 네, 이번 생활 상식 문제는 살아가면서 진짜 꼭 알아둬야 할 법률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릅니다. 자기 행동이 불법인지 몰라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 문제는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불법이 아닌 행동을 고르세요. 1번 군복 중고로 팔기, 2번 수제 향초 선물하기, 3번 일반 도로에서 말 타기, 4번 샛길로 빠져 등산하기. 3번 일반 도로에서 말 타기입니다.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제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에는 교통수단이 말이었죠. 그 시절의 흔적이 지금도 법에 남아서 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은 이제 불법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일반 도로였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쌩쌩 다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죠.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였구나 그러면.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 1번은 군복 같은 경우에는요, 군복 단속법이 있어요. 이걸 위반하는 행동이고요. 마구잡이로 유출돼서 적국에 넘어가면 정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복 중고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초 같은 건 선물 주고받는 경우 되게 많은데 왜 불법이에요? 정말 마음은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정말 폭발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조를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역시. 네, 그래서 안전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니까 폭발할 수 있어서. 그래. 사실 샛길 출입은 우리나라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불법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불법이구나. 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공원에서 샛길 출입으로 적발된 게 6천 건 가까이 된다고 해요. 가지 불법이네. 말란데 그렇게 약초 가지고. 캘려고, 약초 캘려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벌금인데요. 샛길로 가는 경우에는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다. 법이 있네. 이런 좀 소소한 법률 상식도 있나요? 생활 법률? 알아두면 좋은. 새치기 같은 거 우리 좀 많이 새치기. 불어나죠 새치기? 있잖아요. 그래서 새치기 역시 경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을 위해서 행렬에 끼어들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돼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발견이 되시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부탁 꼭 받게 되죠. 현무 씨 같은 경우에도 잠깐 급한데 얼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많이 듣습니다. 네. 어떻게 제 DM을 본 것처럼 얘기하시네. 진짜 돈 빌려다는 DM으로. 사람이 너무나 힘이 네. 듭니다. 많이 오잖아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꼭 찍어주시고. 이게 빌릴 때는 당장 내일이라도 줄 것처럼 하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면 태도가 싹 바뀌어요. 네. 설마 이 친구가 안 갚겠어 라고 막연하게 믿었다가 혹은 또 친구를 못 믿는 것처럼 보일까 봐 차용증 같은 거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가장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를 고르세요. 1번,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난 후 처음 갚으라고 독촉한 현무. 2번, 차용증을 쓰지 않고 재성의 부모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석진. 3번, 현금으로 빌려주고 꼭 갚으란 문자 메시지를 남긴 소희. 4번, 궤도가 도박에 빠진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상엽.
정답은 3번 현금을 빌려주고 꼭 갚으란 문자 메시지를 남긴 소희입니다. 이 문제는 좀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이런 돈 문제로 지인들끼리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해야 된다면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돈을 주고 받았고 그것이 빌려준 거라는 것이 기록이 남도록 문자를 보낼 때도 빌려줬다, 갚아라. 그리고 기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는 갚아라.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시효라는 것이 진행이 되거든요. 빌려줄 때도 이게 투자인지 차용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라는 것은 기본 차이가 뭐냐면 원금 회수가 안 되는 못 거죠. 받을 수 있는 거. 날려주는 네. 궤도 씨가 지금 뭐 사업을 시작한다 하니까 잘해보라고 내가 투자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서 나중에 궤도 씨가 사업에 실패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돌려줄 의무도 없죠. 네. 그래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투자했다. 이 말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건 투자 느낌으로 빌려주는 거야라고 문자를 남겨야 되네. 그럼. 그렇게 남겼는데 답이 그렇게 오는 거지. 네 투자 잘 받았어. 네 투자 잘 받았어. 네 투자 잘 받았어. 섬뜩하다. 그러니까 주기 전에 정리를 잘해야 되네. 그래. 주기 전에. 건네기 전에 깔끔하게 해놔요. 깔끔하게 이게 해놓고. 정답이다. 어. 사람 이러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3번은 갚아라. 아무 대답이 없어. 묵묵부답이면 그것도 인정돼요? 만약에 빌린 게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3번이 답입니다. 1, 2, 4번은 못 받아요? 하나 사실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난 후에 처음 갚으라고 독촉한 현무입니다. 자, 여기서는 10년이 포인트예요.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채권이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독촉을 하지 않으면 권한이 소멸하기 때문에 민법에는 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현무 씨가 독촉을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아 내가 빌렸어 갚을게 라고 답변이 했다면 이건 채무를 승인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군의원 11개월째 보내야겠다. 다음 주면 10년이 돼. 그럼 2번은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번엔 차용증을 쓰지 않고 재성의 부모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석진의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문제가 되겠죠. 석진 씨가 이제 재성 씨 부모님 계좌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성 씨 입장에서는 내가 빌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야 라고 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보내고 있었더라. 엄마가 돈 빌렸어? 그러면 이제 사페처럼. 석진 씨는 네가 부모님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내가 거기로 보냈다. 그걸 남기면 되는 거죠. 그걸 남겨야 되는 거죠. 아 진짜 문자가 중요하구나. 마지막에 이제 궤도 씨가 도박에 빠진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상엽 씨. 이거는 그냥 어차피 허구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4번은 저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진행 중 아니에요? 아, 진행 중이지. 그래도 2심 갔니? 2심 가니. 그래도 합의해, 웬만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이제 문제는 불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계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가능해요.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도박 자금이더라도 갚아야 한다. 라는 일부 판례가 있긴 합니다. 이건 정말 운이 따라줘야 가능한 예외에 불과하니까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촬영. 듣기만 해도 좀 소름 끼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천에서 7천 건 정도가 불법 촬영 및 유포 관련 범죄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40%가 사실은 아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실제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커플이 각자 집에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정통. 그날도 마찬가지로 여자친구가 이제 샤워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있는 이런 행동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녹화 기능을 켜고 녹화를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뒤에 여자친구가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그 영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와 진짜 무서웠겠다. 소름이지. 이거 왜 녹화해놨어? 이래서. 진짜 음흉해 보일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화가 난 여자친구는
내가 옷 입는 장면을 왜 녹화를 한 거냐라고 네. 이제 남자친구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 겁니다. 어? 뭐라고? 왜 내 핸드폰을 함부로 봤냐. 또 네가 그걸로 불법이다. 걸고 나오죠. 이러면서 이제 몸싸움까지 벌어진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상해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영상 통화 중 샤워하고 알몸으로 나와 옷을 입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동의 없이 녹화한 남자친구는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받았을까요? 처벌받지 않았다입니다. 아예 안 받았어요? 이거 선생님 실화입니까? 네. 사실 이 사건은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기소를 했다는 것은 이걸 유죄로 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무죄구나. 예. 그래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검찰에서는 또 항소를 했고 상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거쳤던 사건인 거죠. 이게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 규정인데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촬영이랑 다른 그러다 보니까 이 촬영의 범위 안에 영상을 저장한 것이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과 이거는 형법 규정이기 때문에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문헌을 엄격히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엄격 해석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촬영의 정의에 딱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당사자 여성분은 진짜 마음부터 시작해 다 무너져 내렸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촬영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녹화 부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 않고 이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촬영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또 그건 아닌 것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불법 촬영물 소지죄나 시청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영상통화를 녹화한 이미지를 촬영물의 복제물로 본 사례도 있으니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불법 촬영으로 생긴 사건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알아놔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역시 돼. 이제 두 남녀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원래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위험한 관계였습니다. 불륜이었구나. 네. 가정에 있는 유부남과 그를 사랑한 여자. 불륜이었던 거죠. 둘이 이제 아슬아슬 비밀 연애에 취해서 뭐 영상도 찍고 뭐 여러 자리 걸 한 겁니다. 불륜인데? 근데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게 6개월이라고 했던가요?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나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도파민이 얼마 안 나왔던가 봐요. 2, 3개월 사귀고 바로 이별 통보가 됐습니다. 빠르네. 근데 속전속결. 이유가 뭐였을까요? 걸렸어. 다른 사람이 생겼어? 맞아요. 유부남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거예요. 불불륜. 네. 불불륜, 더블 불륜.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지 유부남의 환승 이별을 알고 난 이 화가 난 여자. 대단하다. 제일 좋은 복수가 뭘까요? 아내분한테 고발. 그렇지, 알려야지. 나랑 불륜했다는 거. 그거죠. 저희가 어때요?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기네들끼리. 네,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 그 전 여자가 알려줍니다. 네. 올빼미가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가 세 번째랑 친구가 되기도 해. 진짜요? 악당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이거 나쁘지 이러면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네. 친구가 된다고요? 적에 네. 적은 친구. 대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는 유죄를 청구하면 안 돼. 이러면서 정보를 주죠. 무섭다. 그래서 이렇게 환승 이별을 당한 여성이 이제 본처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뭘 보내줬냐?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던 동영상이 있었어요. 이걸 재생을 하고 몇 장면을 찍어서 휴대전화로 찍어서 유부남의 아내에게 보내버린 거죠. 이걸 알게 된 유부남은 이제 길길이 날뛰었겠죠. 그래서 이 여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불법 촬영물이라고. 네. 어떻게 됐을까요? 와, 이거 재밌다. 복잡하다, 근데. 처벌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겼을 것 같아요, 남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요? 서로 아까 합의하에 우리 찍어줘. 근데 추리했던 그거를 보냈잖아요. 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노트북에 동영상을 틀어놓고 이거를 찍은 거는 그
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영상을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에서 말하는 촬영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은 대법원까지 결론이 났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도 재판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법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요, 물 숫자에 흘러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법 조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곧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법이 아직 좀 따라가야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란 직업이 있는 거예요. 악용하면 안 돼. 너무 어렵다. working hard